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단면적이 주어졌는데 이 단면적을 y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발생되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렇게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원뿔 형태의 부피가 나오게 되겠죠. 부피가 나오게 될 텐데 이런 이제 원뿔의 부피를 계산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선을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이제 면적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은 지금 1차원이죠. 그런데 얘를 회전을 시키게 되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2차원이. 그리고 이 문제처럼 면을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이제 부피를 계산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면은 2차원이고 부피는 3차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면적을 계산을 할 건데 선을 회전시켰죠. 그럼 선의 길이가 있겠죠. 선의 길이 곱하기 회전 각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가 도심 거리를 곱하면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면적에다가 회전 각도를 곱하고 여기다가 도심 거리를 곱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식을 보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선을 회전시키면 면적이 나오고 면적을 회전시키면 부피가 나오는데 회전 각도를 곱하고 도심 거리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부피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 지금 면적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면적은 지금 삼각형이니까 2분의 RH가 되겠죠. 2분의 RH가 되고 그리고 여기 회전 각도를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360도를 회전시킨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라디안으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360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걸 곱하면 라디안으로 단위가 변환이 되는 거고 계산을 하면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를 대입을 하고 도심 거리라는 것은 회전축으로부터 면적의 도심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회전축이라는 것은 y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y축으로부터 이 삼각형의 도심은 이 3분의 1 위치에 작용을 하니까 3분의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6분의 파이 r 제곱 h가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풍화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풍화중이 작용을 하는데 등분포화중으로 작용을 한다 그랬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이제 A점의 고정단 반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얘를 구조를 띄어서 보면 이 앞부분에 지금 바람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얘를 옆에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겠죠. 기둥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지금 이쪽을 이렇게 강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등분포화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문제에서 지금 2.5kPa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A점의 고정단 반력이니까 이걸 계산하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수평 반력도 있고 수직 반력도 있겠지만 이 값들은 이제 궁금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M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에 이제 풍압이 등분포화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집중화중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뭐 F라고 한다면 F는 얼마가 되냐면 2.5kPa에다가 여기다가 2m 곱하기 1m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각형의 집중화중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이 미지수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그러면 우선 미지수 MA가 나오고 얘네들은 표현이 안 되겠죠. A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0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F가 있고요. F가 2.5kPa에다가 2m 곱하기 1m면 이거는 이제 하중이 되는 거고 A점에서부터 저 하중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는 지금 전체 길이가 7m인데 여기서 지금 절반의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6.5m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6.5m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MA가 마이너스 32.5 kNm/m가 나오게 됩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원형 단면 그리고 정사각형 단면, 정삼각형 단면이 있는데 각 단면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 단면 이차 모멘트가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단면 이차 모멘트는 면적이 같을 때, 면적이 동일할 때 각의 수가 적을수록 크다 그랬습니다. 작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의 수가 가장 작은 단면은 뭐냐면 삼각형이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각의 수가 작은 삼각형이 사각형보다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은 원형 단면은 각의 수가 없으니까 얘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가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원은 각의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무한히 많은 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작습니다. 원이 가장 작은 거고, 이거를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게 단면 2차 모멘트의 대소관계고, 그리고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좌구라중이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PCR이랑 좌굴하중이랑 i랑 비례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PCR 대소관계랑 똑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굴하중도 삼각형이 가장 크고 원이 가장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삼각형, 사각형, 원이 나왔으니까 CBA가 되겠죠.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미소 요소 응력 해석 문제인데 최대 전달 응력을 물어봤죠. 우리가 최대 전달 응력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식 자체는 암기를 처음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외워두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전체 제곱 플러스 타우 xy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30도가 얘가 지금 비틀려져서 표현이 됐지만 이 xy라는 것은 우리가 축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임의로 어떻게 잡냐면 x축을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게 되면 그냥 이 부호를 읽으면 됩니다. 사실상 이 30도는 문제에서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서 시그마 x는 100메가파스칼이 나오고 시그마 y는 마이너스 50메가파스칼이 나오고 타우 x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00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전체 제곱에 플러스 0의 제곱이니까 이걸 풀면 75메가파스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강봉이 있는데 이렇게 축하중을 받고 있고요. 여기 15kN이라고 주어졌고 직경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주어졌고 탄성계수도 주어졌고 포화성비도 주어졌는데 원조율은 3을 쓰라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석을 하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지금 봉에 발생되는 인장 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이라고 했는데 축하중을 받을 때 이 봉의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원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4분의 D제곱 파이가 될 거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4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0mm 제곱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는 3을 쓰라 그랬고요. 지금 P는 15kN이고 여기가 4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00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은 지금 봉의 길이는 약 1mm 증가한다 그랬는데 축력을 받을 때 봉의 길이는 델타는 2a분의 pl 이렇게 되게 됐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가 200기가파스칼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4분의 d제곱 파이니까 이번엔 그냥 써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제곱 밀리미터 제곱 곱하기 파이는 3을 넣어야 되고요. P는 15kN이고 L은 1m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에서 인장 변형률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 그랬는데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축 방향 변형률입니다. 지금 이쪽이 축 방향이죠. 이 라인을 따라서 발생하는 게.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원래 길이는 1m고요.
그리고 변형된 길이는 1mm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봉의 지름은 약 0.003mm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횡방향 변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횡방향 변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포화성비라는 것은 마이너스 입실론 A분의 입실론 레이테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입실론 레이테랄은 마이너스 포화성비 입실론 A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실론 레이테랄이라는 것은 횡방향 변형률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D분의 델타 D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델타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포화성비 곱하기 입실론 A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0.3이 나오고 입실론 A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 그랬죠. 그리고 D는 10mm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0.003mm가 나오게 됩니다. 6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경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세타면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서 이렇게 연직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법선을 그었을 때 법선이라는 것은 이 경사의 수직인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직선을 긋고 법선을 그었을 때 여기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각각의 물체가 무게가 W니까 이 점에 대해서 W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여기 W가 작용을 하고 여기 이렇게 W가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 W가 작용하는 방향은 이 연직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법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사이각이 세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 사이각이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 불력들은 W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W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우리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힘들은 W 사인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이니까 여기 W 사인 세타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위에 있는 구에서만 보면 여기서 지금 힘 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공부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원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계략적으로 그려봅시다. 직선이 있는데 여기서 얘는 이제 불력을 나눴죠. 얘가 이제 W 코사인 세타가 있고 이쪽으로 W 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쪽에서 발생되는 반력이 있겠죠. 얘는 얼마냐면 얘가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 평형이 만족하고 이쪽 방향으로 힘 평형이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W 코사인 세타가 바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접촉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밖에 작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W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얘가 W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R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 전체에 대해서 Y축 임평형 방정식을 잡습니다. 이렇게 Y축 임평형 방정식을 잡을 건데 일단 위에서 누르는 힘은 위에서 이제 밀어 올리는 힘은 뭐가 있냐면 지금 좀 자세하게 봅시다.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선을 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라 그랬죠.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맞각이니까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럼 이 W 코사인 세타의 이 수직 불력은 W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W 코사인 세타에다가 여기가 세타니까 다시 코사인을 곱해서 마찬가지로 R도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의 수직 불력은 R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은 뭐가 있냐면 W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R 코사인 세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W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R 코사인 세타가 들어 올립니다. 위로.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힘은 지금 W랑 W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 W는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세타가 30도라 그랬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3이 되겠죠. W 곱하기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쓰겠습니다. 얘를
r 코사인 세타를 이쪽에 놔두고 얘를 2w-w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r 곱하기 세타가 지금 3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얘는 2w 마이너스 w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분의 5w가 될 거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r이니까 4분의 5w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2 이렇게 되고 위아래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얘가 6분의 5 루트 3 w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런 단순보에 이런 이동하중이 작용을 하는데 단순보에서 발생하는 절대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절대 최대 전단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 하중을 이 단순보에 한쪽 끝에다가 몰아서 발력을 계산을 한 다음에 최대 발력 값이 이제 절대 최대 전단력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단순보가 이렇게 있죠. 단순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중들을 한쪽 끝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일단 왼쪽에다 다 몰아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얘가 4죠. 그래서 여기가 2m 여기가 4m니까 여기는 4m가 될 겁니다. 좀 그림이 스케일은 안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력을 구해보면 얘를 뭐 RA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B점에서 모멘트 평형 여기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뭐 RA1 곱하기 10m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이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 곱하기 4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RA1을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이고 얘가 16이고 얘도 16이니까 32, 42 하니까 4.2kN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4.2kN이 되는 거고 얘를 RB1이라고 한다면 이 뒤쪽을 RB1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금 내리는 힘이 4, 5, 6, 7이고 얘가 4.2니까 7에서 4.2를 빼면 2.8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2.8kN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에는 얘를 다 오른쪽으로 한번 몰아봅니다. 이렇게 얘를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2m 여기가 4m죠. 그래서 여기가 4m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를 또 계산을 해볼게요. RA2를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거고 B점에서 기준점으로 잡게 되면 RA2 곱하기 10m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 나오겠죠. 이 점에 대해서 6m니까 모멘트 8이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인데 이 4kN는 지금 B점을 기준점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RA2는 14니까 1.4kN이 나올 겁니다. 얘가 1.4kN이 나올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위에서 누르는 힘이 7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7-1.4니까 5.6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최대 전단력이라는 것은 절대 최대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6이니까 1번이 답입니다. 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조가 나왔는데 이 구조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구조가 지금 3활절 구조죠. 3활절 구조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힌지 또는 롤러로 구성되고 가운데 내부 힌지가 추가된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발력을 구하는 문제는 풀이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풀고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쓰고 그리고 반 잘라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풀이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점의 수평 발력이죠. 지금 A점의 수직 발력과 수평 발력이 있을 텐데 A점을 구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잡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잡는데 얘를 뭐 RA, 얘를 H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일단 RA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6RA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RA의 모멘트 8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얘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H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HA의 모멘트 8이 2m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등분파 중에 있으니까 얘 면적을 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6kN per m 곱하기 6m가 있고, 여기서부터 지금 삼각형의 도심거리니까 2m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고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6RA-2HA 그리고 플러스 36은 0 이렇게 되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서 다시 모멘트 평형을 잡는데 기준점을 여기로 잡습니다. C점으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을 건데,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잡아보죠. 이렇게 C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C점에 대해서 RA가 모멘트 팔이 3m죠. 그래서 3RA 이렇게 나오고, HA는 C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4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H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되는 것은 여기 등분파 하중이 있는데, 이번에는 등분파 하중이 요만큼만 작용을 합니다. 요만큼만. 여기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kN per m 곱하기 3m가 있고, 1m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3RA-4HA가 나오고,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연립을 하면 우리가 RA가 4.5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